장밋빛 새벽이 무릉도의 바다 위로 밝아오자 알지노 왕은 이름 모를 표류자의 귀향을 돕기 위해 백성들을 회의장으로 불러 모았다. 지혜의 여신은 사람들 사이를 돌며 오랜 세월 바다를 떠돈 손님을 보러 오라고 마음을 북돋웠고 여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닫혀 초라했던 오지수의 어깨는 더욱 넓어 보였으며 지친 얼굴에도 영웅다운 기품이 살아나 사람들은 낯선 사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알지노 왕은 그들에게 이 손님의 이름도 고향도 아직 모르지만 도움을 청해온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가장 뛰어난 선원 52명을 뽑아 빠른 배를 띄우며 손님을 위한 환송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자 젊은이들은 곧장 해안으로 달려가 검은 배에 돛대와 흰 돛을 세우고 노를 가지런히 묶었으며 왕궁에서는 풍성한 음식을 마련했고 홀과 회랑을 가득 채운 귀족과 백성들은 낯선 손님의 무사한 귀향을 기원했다. 잔치가 무르익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인 데모도쿠스가 리라를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눈 대신 마음으로 먼 옛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손끝에서 맑은 선율이 흐르더니 토레성 전쟁에서 아킬레우스와 오지수가 격렬하게 다투었던 이야기가 노래가 되었고 사람들이 흥미롭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오지수의 얼굴은 굳어져 그는 자주색 장포로 얼굴을 가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노래가 잠시 멎으면 눈물을 닦고 태어난 척 포도주를 들었지만 연주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슬픔을 알아챈 사람은 곁에 앉은 알지노 왕뿐이었다. 왕은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 노래를 멈추게 하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바깥에서 운동 경기를 열자고 제안했다. 넓은 경기장에서는 달리기와 씨름, 멀리뛰기와 원반 던지기, 권투가 차례로 펼쳐지고 무릉도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빠른 발과 강한 팔을 자랑하자 관중들은 환호했다. 왕자 나도마는 오지수에게도 실력을 보여달라고 정중히 권했지만 오지수는 오랜 표류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사양했다. 그때 힘을 자랑하던 에오리아로스가 오지수를 운동은 모르고 짐과 이익만 쫓는 상인처럼 보인다고 모욕했다. 오지수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사람의 겉모습과 마음이 늘 같지는 않고 자신은 전쟁과 거친 바다 때문에 지쳤을 뿐 젊은 시절 수많은 경기에서 앞섰다고 말하며 도전을 받아들였다. 오지수는 다른 선수들이 쓰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원반을 집어들고 장포도 벗지 않은 채 몸을 힘껏 비틀어 던졌으며 묵직한 돌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원반을 피해 몸을 숙였고 원반은 기존의 모든 표식을 훌쩍 넘어 먼 땅에 떨어졌다. 인간의 모습을 한 지혜의 여신이 그 자리에 표식을 세우며 눈먼 사람도 이 거리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누구의 기록보다 훨씬 앞섰다고 말했다. 오지수는 권투든 씨름이든 창던지기든 누구와도 겨룰 수 있지만 자신을 환대한 왕과 왕자에게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젊은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알지노 왕은 그의 용기와 절제를 칭찬한 뒤 무릉도 사람들은 힘겨루기보다 항해와 달리기, 노래와 춤을 사랑하니 가장 잘하는 예술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경기장 한가운데가 말끔히 정리되자 데모도쿠스가 다시 리라를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무겁고 슬픈 전쟁 노래가 아니라 신들의 허영과 실수를 익살스럽게 풀어낸 노래였다. 젊은 무용수들은 빛나는 발로 빠르게 원을 그리고 두 왕자는 자주색 공을 구름 가까이 던졌다가 땅에 닿기 전에 가볍게 받아냈으며 음악과 발 구르는 소리와 관중의 웃음이 한데 어우러졌다. 오지수는 어느새 어두웠던 마음을 풀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무릉도의 춤과 노래가 세상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기뻐진 알지노 왕은 귀족들에게 손님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자고 했고 영주들은 금과 깨끗한 옷을 내놓았으며 에오리아루스도 자신의 무례를 인정했다. 그는 손잡이와 상하 칼집으로 장식된 귀한 검을 오지수에게 건네며 사과했고 오지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모진 마른 바람에 날려보내자고 답했다. 왕비는 튼튼한 괴짝에 금과 옷을 차곡차곡 넣고 오지수는 항해 중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오래전 배운 단단한 매듭으로 뚜껑을 묶었다.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자 오지수에게서 표류자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졌고 그가 연회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준 나우공주가 기둥 곁에 서 있었다. 공주는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오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무사히 돌아간다면 목숨을 구해준 공주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도하겠다고 대답한 뒤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왕의 곁에 앉았다. 저녁 잔치가 시작되자 데모도쿠스도 연회장 중앙에 자리 잡았고 오지수는 가장 좋은 고기 한 조각을 시인에게 보내며 존경을 표한 뒤 그의 노래가 마치 전쟁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다고 칭찬하고 지혜의 여신의 도움으로 만든 거대한 목마와 토레성의 마지막 밤을 노래해달라고 청했다. 리라 소리가 낮게 울리자 데모도쿠스는 그리스 군대가 진영을 불태우고 떠난 척한 일, 토레성 사람들이 성문 앞에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목마를 부수거나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자는 의견 대신 신에게 바치는 물건으로 여겨 성체에 둔 일, 깊은 밤 목마 속 전사들이 나와 닫힌 성문을 열고 오랫동안 버티던 도시가 불길과 비명에 휩싸인 일을 노래했다.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로 들었지만 오지수는 쓰러진 동료들과 무너진 집, 가족을 잃고 울던 사람들의 얼굴과 승리라는 한마디 뒤에 감춰진 수많은 상처를 떠올렸고 가슴이 짓눌린 그는 마침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통곡했으며 환호하던 연회장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알지노 왕은 다시 손을 들어 데모도쿠스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이 잔치와 선물이 손님을 기쁘게 보내기 위한 것인데 노래가 오히려 깊은 고통을 깨우고 있다고 말한 뒤 오지수를 형제처럼 대하겠으니 이제는 진실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나라와 도시가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토레성의 노래를 들으며 그토록 슬피 우는지 물었다. 모든 시선이 이름 없는 영웅에게 모이고 바깥에서는 그를 고향으로 데려갈 배가 잔잔한 물결 위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오지수는 오랫동안 숨겨온 기억의 문 앞에 선 듯 침묵하다 마침내 장포를 내려 얼굴을 드러냈으며 이제 더 이상 바다에서 떠밀려온 이름 없는 표류자로 남을 수 없는 그에게 긴 방랑과 전쟁의 진실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